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를 이끌었던 버냉키 전 의장은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빠르게 하강 국면을 치렀기 때문에 반대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만 거치게 되면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고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여파가 실물 경제에 어떻게 미치는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이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전망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실물 경기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서민층이나 저소득층, 위기의식을 재빠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속도라면 언제까지 밑으로 추락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되면 반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낙관론자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상황을 전달하는 입장이고, 제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비관론자의 말에 의하면 1930년대 대공황에 비유해가지고 그보다도 충격이 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외부 변수이긴 하지만 이것은 단기간에 빠르게 침습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그친다면 V자 반등을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낫다, 어느 것이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도 어느 정도는 첨가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이 여파가 2분기에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은 큰 이견이 없습니다. 저 또한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실물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2조 달러 규모의 경제 부양 정책 패키지법이 곧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유동성은 한번 푸는 것도 힘들지만 다시 걷어들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시장의 충격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다만 지금의 상황을 돈을 풀어서 해결이 된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는 걷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대부분 의견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도요, 양적 완화에 들어갔고 또 이런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돈을 풀어서 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충격을 완화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빠르게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켜 줄지는 항상 미지수거든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만큼 조금 빠르게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돈 까무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실물 경제에서도 모든 지표가 다 그러하듯이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거든요. 단순히 실물 경제가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심리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곧바로 영향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공포에 대한 심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많이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표상으로 봐도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특히 관광, 서비스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여파는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경기 비관론자로 유명한 미국 뉴욕대 교수인 닥터 둠은 지금의 이 상황을 세계 대공황에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여파가 크다라는 거죠. L자나 U자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 쭉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도 반등에 대한 시점을 잘 못 찾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느 정도 지금의 시점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슬슬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버냉키 의장의 말을 빌리면 다음 분기 때는 침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짧은 반등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버냉키 전 의장의 말을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단기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지나면서 강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도 이 상황이 어느 정도 길게 갈 것인지 아니면 짧게
이게 끝나고 강한 반등이 올 것인지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조금 완화 상태에 들어서면 강한 반등은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쩔 수 없는 걱정거리로 남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그런 것을 걱정할 때는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장기가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 또 사람들의 심리적인 충격의 극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건지에 대한 그런 전망이 대체적으로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6월까지 침체가 이어질 수는 있지만 6월 이후부터는 반등하게 된다면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강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의 비관론과 낙관론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분기에는 침체를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